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 백범일치. 내가 원하는 나라에는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되기를 염원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은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백범 선생님께서 염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제 부흥뿐만 아니라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저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한국 최초 SF 영화 승리호가 29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문화 콘텐츠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OTT 분석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승리호는 한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덴마크,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태국, 터키, 핀란드 등 무려 29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4위, 캐나다, 호주 2위 등 영미권은 물론 프랑스, 스페인, 독일에서 2위 등 유럽에서도 선전 중입니다. 특히 SF 영화의 성패를 가르는 컴퓨터 그래픽에 있어서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습니다. 사실 처음 제작 단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투입되는 할리우드 대작과 변줄만한 수준의 영화가 탄생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예상을 깨고 완성도 높은 CG 기술력을 선보이며 해외 작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궤도를 떠도는 우주선 파편이나 위성 발사체는 실제 관객들이 우주선에 탑승해 광활한 우주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제 제작진은 시각 특수 효과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VFX 작업에 투입된 인력만 1,000명에 달합니다. 최근 한국 영화들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윤여정 주연의 영화 미나리는 올해 전 세계 영화제와 비평가협회의 영화상 61관왕을 휩쓸면서 2020년 최고의 영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BBC는 유력한 오스카 후보작 21편 중 하나로 미나리를 꼽으며 기생충에 이어 두 번째로 작품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문화는 더 이상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적인 영화 제작사인 마블 코믹스는 새로운 슈퍼히어로를 공개하였는데 그 주인공은 태극기 옷을 입은 한국인 히어로이며 심지어 이름도 태극기입니다. 주한미군 대사관이 8일 공식 트위터에 마블 코믹스에서 새로운 한국인 슈퍼히어로인 태극기와 대한민국 국기를 소개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근육질의 몸매가 드러나는 슈트 가슴 부분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고 양 어깨와 벨트에 태극기의 건공감리가 멋지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또 태극기라서 멋있는 거지. 만약 중국의 5성 홍기를 입은 히어로였다면 정말 극혐이었겠죠. 한편으론 히어로다 보면 치고받고 하면서 태극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그냥 이름을 김치맨으로 지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억양이 좀 그러면 KCM으로 하면 되죠. 거기에 김치를 먹고 면역력이 높아진 한국인 히어로가 생기면 전 세계에 김치 홍보도 하고 중국이 김치 가지고 억지 부리지 못하는 일석이조 효과까지. 아무튼 현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일 현재 미 팝스타 중 최정상에 위치한 가수이자 올해 슈퍼볼 무대에도 올랐던 가수 위켄드는 인스타그램에 국내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와 이달의 소녀가 공연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K-팝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도 사랑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살인의 추억 등 과거 작품도 다 챙겨봤답니다. 위켄드뿐만 아닙니다. 미국 여성 힙합 가수 1인자인 카디비도 K-컬처 많이 한대요. 특히 한국식 핫도그, 김치, 붕어빵, 한국 컵라면 등 K-푸드를 좋아합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알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면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 한류 팬은 1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위와 같은 통계는 한류 동호회에 가입할 정도로 열성 있는 한류 팬의 숫자로 직간접적으로 문화를 즐기는 해외 팬들은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전의 한류 문화가 중국과 일본, 미 동남아에서 한정됐다며 현재 이 열풍을 이끄는 건 문화 강국인 미국, 그 중에서도 가장 유행에 민감한 톱스타와 젊은 10대, 20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호회 형태로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나 스타가 일반 대중에게 더 많이 노출되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를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전 세계의 한류 팬들이 한국 문화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드라마, 음악, 음식, 패션, 만화, 영화 등 굉장히 다양하고 그 팬
팬층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과거 미국이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그 미국에서 K가 곧 힙한 유행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한류의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국인 특유의 트렌드에 대한 민감성과 속도 그리고 완성도에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하지만 대충대충 하면 큰일 나는 나라 한국. 누가 그랬죠? 공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인들 따라가면 된다고. 빨리 와 라는 소리만 듣고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은 무조건 전 세계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도 유명하죠. 한국인의 이러한 장점은 반도체, 배터리, IT 산업의 후발주자에서 선도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번에는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우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와 한류 산업은 서로 다른 특성에도 불구하고 혁신 과정에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며 이들은 신지식 창조라는 2세대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퍼스트 무버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문화 후진국 중국은 한국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이 뭐 문화라고 있습니까? 중국은 문화가 없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없습니다. 중국 문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5000년 된 전통 문화를 자랑한다지만 가장 귀한 유산을 혁명이란 명목으로 깨부순 것입니다. 그것도 국부 마오쩌둥의 프로젝트로 말이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듯 중국의 문화 대혁명입니다. 말이 문화 대혁명이지 그냥 문화 대파괴였죠. 권력욕에 찌든 뒷방 늙은이가 자기 권력욕을 위해 수많은 국민을 부추겨 나라를 갈아버린 사건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장제스가 대만으로 도주할 때 중국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옮겨놓지 않았다면 또는 저원아이가 사병을 동원하여 몇몇 문화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중국 문화의 대부분을 정말 이야기로 들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홍위병들이 저지른 폭력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음악, 미술, 영화, 체육, 소설, 만화, 심지어 애니메이션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이없는 정책과 수청들이 벌어졌고 지금의 문화 허접 국가로 도태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중국의 하드웨어는 충분하지만 소프트웨어는 한국에게 비교조차 하기 민망할 정도로 열등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국 문화에 대한 심각한 열등감에 어떻게 해서든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실상 전 세계에서 반중 감정이 역대급으로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 뭐래도 밉상일 뿐입니다. 문화 수출이고 뭐고 비호감 짓이나 좀 어떻게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승계와 개발이 안 되니 표절하거나 아예 훔쳐오거나 김치, 한복, 쌈 등 한국 고유의 전통이 자기 거라고 우기거나 스스로 흔한 방송 프로그램 하나도 제대로 기획하지 못해서 한국 방송을 매번 표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퀄리티는 참담하기 그지없죠. 열등한 중국 문화가 세계에는 통하지 않고 있으니 고작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국뽕영화 만들어 자국의 민족주의 강화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 리얼리즘이 뽑은 가장 어이없는 영화 중국의 채미역행은 형편없는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코로나 방역 자화자찬입니다. 그저 중국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고취시키고 정부 정책과 체제 옹호 목적에서 제작되는 영화일 뿐입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이런 국수주의 성향의 컨텐츠들이 수없이 양상되고 있죠. 그런데 또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먹히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전랑2에 이어 지난 9월 개봉 영화 800 등 애국주의와 결합한 액션 블록버스터가 잇따라 흥행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짝짝꿍하고 놀고 있는 것을 보니 중국이 영원히 한국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문화계의 오랜 꿈은 대외 수출입니다. 그리고 중공은 한류의 기세를 꺾고 중국 문화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취하고 있죠. 중국 문화가 세계에 나가면 시장을 선점한 한국 문화의 아류로만 비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아류인데 말이죠.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이 수출할 수 있는 건 주전자나 오븐, 구두뿐이지 문화나 혁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언론 매체 황구시보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중국과 관련된 갈등 요소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보다 뒤처진다는 문화적 열등감의 표출이다 라는 망언을 퍼부었는데요. 이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처럼 한국 문화에 적대심을 드러내면 낼수록 오히려 추앙골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의 BTS에게 시비 걸다가 전 세계 아미들에게 두드려 맞고 슬쩍 기사를 내린 뒤 갈등 확산을 원치 않는다고 꼬랑지를 내린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람 머릿수로 늘 밀어붙이려던 중국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화력에 놀라고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대국의 힘이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지키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